눈 덮인 경사면에서 멈춰 선 호랑이는 같은 자리에 서 있으면서도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앞발에 실린 체중은 아주 조금씩 이동하고 발가락 사이로 눌린 눈의 깊이를 반복해서 확인합니다. 고개는 낮아졌다가 다시 들리고 시선은 고정되지 않은 채 주변을 천천히 훑습니다. 이 과정은 몇 분이 아니라 10여 분, 길게는 수십 분 동안 이어집니다. 이 시간 동안 호랑이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움직이지 않기 위한 조건을 계속해서 갱신하고 있습니다. 눈 위에서의 이동은 단순한 걷기가 아닙니다. 한 번의 헛된 이동은 체온 손실과 근육 피로를 동시에 남깁니다. 이 손실은 바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개체는 이동 자체보다 지금 이 위치를 유지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부담인지부터 확인합니다. 눈의 깊이가 조금이라도 더 깊어졌는지, 바람이 방향을 바꾸었는지, 냄새가 퍼지는 범위가 달라졌는지를 반복해서 점검합니다. 이 장면을 멀리서 촬영한 영상에서는 이런 과정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카메라에는 멈춰있는 몸만 남습니다. 귀가 움직이는 각도, 호흡의 미세한 변화, 근육이 긴장했다 풀리는 리듬은 화면 밖으로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정지 상태는 종종 아무 일도 없는 장면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장시간 기록을 이어가는 연구자에게 이 시간은 사냥 장면 못지않게 중요한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서 어떤 선택이 유지되었는지가 그날의 생존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비슷한 멈춤은 숲 내부에서도 반복됩니다. 관목이 빽빽한 지역에서는 시야가 거의 열리지 않습니다. 몇 미터 앞조차 명확하지 않은 공간에서 불필요한 이동은 곧바로 예기치 않은 마주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호랑이는 몸을 낮추고 시선을 멀리 두기보다 귀를 세웁니다. 소리의 방향과 거리 변화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입니다. 꼬리끝이 아주 천천히 움직이며 몸의 균형을 미세하게 조정합니다. 이 상태는 긴장이라기보다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유지 상태에 가깝습니다. 갑작스러운 이동을 피하고 주변 조건이 조금 더 분명해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 기다림 뒤에 이어지는 이동은 매우 짧습니다. 몇 걸음 길어야 수십 미터. 그마저도 방향은 분명합니다. 이미 이동이 결정된 경로를 따라 움직입니다. 이 장면만 따로 떼어보면 호랑이는 거의 움직이지 않는 동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루 단위로 기록을 이어붙이면 이 개체는 필요할 때만 움직이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거의 움직이지 않는 방식으로 시간을 보냅니다. 이 차이는 활동량의 문제가 아닙니다. 움직임의 횟수보다 움직임이 선택된 조건의 문제입니다. 사냥이 이루어지지 않는 날도 많습니다. 며칠 동안 아무 장면도 남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카메라는 이런 날을 기록하지 않거나 편집 과정에서 제거합니다. 그러나 이 기간은 비어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부상 위험을 줄이며 다음 선택을 위한 여지를 남기는 시간입니다. 특히 큰 먹이를 상대해야 하는 호랑이에게 부상은 회복 가능한 사건이 아닙니다. 한 번의 실수는 이동 자체를 제한하고 사냥을 포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물은 실패 가능성이 높은 시도 자체를 줄입니다. 시도하지 않는 선택이 반복될수록 눈에 띄는 장면은 줄어들지만 생존 확률은 유지됩니다. 젊은 개체는 이 공백을 더 짧게 가져갑니다. 이동을 자주 시도하고 실패를 통해 조건을 배웁니다. 반면 경험이 쌓인 개체는 언제 멈추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인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행동의 크기가 아니라 결정을 미루는 시간에서 나타납니다. 네팔 평야 지역의 기록에서는 서로 인접한 영역을 사용하는 성체들이 경계 부근에서 반복적으로 같은 자리를 유지하는 모습이 남아있습니다. 이곳에서의 멈춤은 사냥과 무관합니다. 다른 개체의 이동 가능성을 고려한 선택입니다. 상대의 흔적이 충분히 남아있고 활동 시간대가 파악되면 굳이 움직일 이유는 없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이 충돌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됩니다. 이 선택은 기록으로 남기 어렵습니다. 충돌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건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장기간 자료를 보면 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음이 가장 자주 반복됩니다. 인간 활동이 인접한 지역에서도 이 방식은 유지됩니다. 차량 소리와 인공 조명이 반복되는 공간에서 호랑이는 특정 시간대까지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활동이 줄어드는 리듬이 확인된 뒤에야 짧은 이동을 선택합니다.
이것은 두려움의 반응이라기보다 패턴에 대한 학습의 결과입니다. 먹이 상황이 좋아지는 시기에도 이 선택은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무작위 이동이 늘어나기보다 기존의 방식이 조금 조정될 뿐입니다. 이렇게 이어진 기록을 따라가다 보면 호랑이의 삶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것은 달리거나 공격하는 순간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 움직이지 않기로 선택한 순간들이 이 동물을 다음 날로 데려갑니다. 같은 숲 가장자리라도 시간대가 바뀌면 호랑이가 유지하는 정지의 성격은 달라집니다. 해가 완전히 지기 전 빛이 아직 남아있는 시간에는 시선의 이동이 조금 더 잦습니다. 주변 윤곽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때의 멈춤은 비교적 짧게 유지됩니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호랑이는 시선을 고정하지 않습니다. 고개를 들어 먼 곳을 보는 대신 귀의 방향 전환이 더 빈번해집니다. 시각 정보가 줄어드는 대신 소리의 변화가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간대의 이동은 더 줄어듭니다.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의 이동은 예상하지 못한 마주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개체는 한번 멈추면 같은 자리를 오래 유지합니다. 이 모습은 종종 기다림으로 표현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기다린다기보다 움직일 이유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 계속 유지되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이 정지 상태가 길어질수록 호흡은 점점 느려지고 근육의 긴장도는 낮아집니다. 언제든 움직일 수 있지만 지금은 움직이지 않는 쪽이 더 안정적이라는 선택이 이어집니다. 이와 같은 장면은 강가 인접 지역에서도 반복됩니다. 물가 근처는 먹이의 이동 흔적이 자주 남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관찰자는 이곳에서 더 적극적인 행동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실제 기록에서는 호랑이가 강가에서 더 오래 멈춰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소리와 주변 소음이 겹치기 때문에 이동 소리를 숨기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불필요한 움직임은 자신의 위치를 먼저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의 멈춤은 기회를 놓치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감추기 위한 유지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어지는 이동은 대부분 매우 짧고 낮은 자세로 이루어집니다. 물가를 따라 길게 이동하기보다는 확실한 조건이 확인된 지점까지만 움직입니다. 이 과정에서도 사냥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동 이후 다시 멈추고 다시 조건을 확인합니다. 이 반복은 실패가 아니라 조건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사냥이 이루어지지 않는 날이 이어질수록 외형상 변화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체중과 근육 상태는 유지됩니다. 불필요한 이동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 점은 번식 경험이 있는 암컷 개체에서 특히 두드러집니다. 이들은 사냥 시도 자체를 줄이기보다 사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조건만을 유지합니다. 움직이지 않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 선택은 더 분명해집니다. 한편 같은 지역을 공유하는 다른 개체의 흔적이 발견되면 정지 상태는 더 길어집니다. 상대의 이동 리듬이 명확해질 때까지 불필요한 움직임은 억제됩니다. 이때의 멈춤은 긴장 상태라기보다 충돌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한 유지 상태에 가깝습니다. 움직이지 않음으로써 마주칠 가능성 자체를 낮춥니다. 이 선택은 기록으로 거의 남지 않습니다. 충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기간 자료를 보면 이 회피가 반복될수록 실제 충돌 장면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호랑이의 하루는 움직임보다 정지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지는 비어있지 않습니다. 각 순간은 다음 선택을 준비하는 상태로 이어집니다. 이 방식을 따라가다 보면 이 동물의 생존은 속도나 힘보다는 타이밍과 보류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언제 움직일지보다 언제 움직이지 않을지를 고르는 능력이 이 삶을 유지합니다. 이러한 선택이 반복되면서 하루는 조용히 지나갑니다. 눈에 띄는 장면 없이 끝난 하루도 이 개체에게는 충분히 성공적인 날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같은 자리에서 다시 비슷한 정지가 이어집니다. 그러나 이 정지는 전날과 완전히 같지 않습니다. 주변 조건은 조금씩 바뀌었고 그에 따라 선택도 미세하게 조정됩니다. 이 조정은 대부분 외부에서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차이들이 쌓여 호랑이를 오래 살아남게 만듭니다.
시간이 더 흘러 같은 지역을 오래 사용해온 개체에게서 나타나는 변화는 겉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움직임의 크기나 자세가 달라지기보다는 멈춰있는 시간이 조금씩 길어집니다. 이 변화는 갑작스럽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며칠, 몇 달에 걸쳐 아주 서서히 축적됩니다. 이 개체는 더 이상 넓은 범위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이미 충분히 익숙해진 지점에서 익숙한 조건이 다시 나타나기를 기다립니다. 새로운 길을 탐색하기보다 이미 검증된 위치를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이 선택은 능력의 감소라기보다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향으로의 이동에 가깝습니다. 몸 상태가 조금이라도 달라지면 이동 하나가 남기는 부담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멈춤은 더 조심스럽습니다. 고개를 드는 횟수는 줄어들고 귀의 움직임도 느려집니다. 호흡은 일정한 리듬을 유지합니다. 움직이지 않는 상태를 오래 유지하기 위한 방향으로 몸이 적응해 갑니다. 이 정지 상태에서 이어지는 이동은 더 짧아지고 더 제한된 경로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한 번의 이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를 최대한 압축합니다. 이 시기에는 사냥이 이루어지지 않는 날이 더 자주 나타납니다. 그러나 체력은 급격히 떨어지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시도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움직임의 총량은 줄어들지만 그로 인한 손실도 함께 줄어듭니다. 이러한 변화는 번식과도 연결됩니다. 이 시기의 개체는 새로운 경쟁을 만들지 않으려 합니다. 영역 경계에서의 정지는 더 길어지고 상대의 흔적이 감지되면 아예 이동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도 늘어납니다. 이 선택은 소극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 기록에서는 이 방식이 생존 기간을 늘리는 쪽으로 작용합니다. 충돌이 없고 부상이 없고 회복을 요구하는 사건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장면은 거의 기록되지 않습니다. 사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카메라는 움직임을 따라가고 편집은 변화가 있는 구간을 남깁니다. 그래서 이 긴 정지는 대부분 화면 밖에 머무릅니다. 그러나 이 보이지 않는 시간이 이 개체의 하루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눈에 띄는 장면이 없는 하루가 연속으로 이어집니다. 그럼에도 이 개체는 다음 날에도 같은 위치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인간 활동이 인접한 지역에서는 이 선택이 더 분명해집니다. 불규칙한 소리와 빛이 반복되는 공간에서 이 개체는 특정 시간대 외에는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흐름이 끊어지는 구간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때의 정지는 긴장 상태가 아닙니다. 익숙해진 리듬 위에서 불필요한 선택을 제거한 상태에 가깝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일 때 그 선택을 오래 유지합니다. 먹이 흔적이 늘어나는 시기에도 이 방식은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조건이 좋아졌다고 해서 시도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대신 이미 확인된 지점에서의 정지가 조금 더 짧아질 뿐입니다. 이 차이는 아주 미세합니다. 그러나 이 미세한 조정이 쌓여 몸에 부담을 남기지 않는 방향으로 이어집니다. 이처럼 하루하루 이어지는 선택을 따라가다 보면 이 동물의 삶은 끊임없는 행동의 연속이라기보다 행동을 최소화한 상태를 유지하는 흐름에 가깝게 보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시간이 길수록 위험은 줄어들고 회복을 요구하는 사건도 줄어듭니다. 이 선택은 빠르지도 눈에 띄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오래 지속됩니다. 이 방식은 젊은 개체에게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경험이 쌓이기 전까지는 이 선택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살아남은 개체들 사이에서는 비슷한 흐름이 반복됩니다. 이 기록들을 이어놓으면 호랑이가 살아가는 방식은 힘이나 속도를 과시하는 장면과는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시간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유지하는 데 쓰입니다. 이 조용한 시간들이 이어져 하루가 끝나고 계절이 바뀌고 또 다른 해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같은 자리에서 비슷한 정지가 다시 반복됩니다. 이 반복 속에서 이 동물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사건을 만들지 않습니다. 다만 살아남습니다. 이렇게 이어진 하루들을 따라가다 보면 호랑이의 삶은 어떤 극적인 순간들로 이어지기보다 비슷한 선택들이 반복되는 흐름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눈에 띄는 장면은 드물고 대부분의 시간은 변화 없이 지나갑니다.
같은 자리에서의 정지, 같은 방향으로의 짧은 이동, 그리고 다시 이어지는 긴 침묵. 이 반복은 단조롭게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선택은 매번 새롭게 갱신됩니다. 전날과 같은 위치라도, 같은 시간대라도 조건은 완전히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눈의 질감이 달라지고 소리의 반사 방식이 달라지고 냄새가 퍼지는 범위가 조금씩 바뀝니다. 이 작은 차이들이 누적되면서 움직이지 않기로 한 선택의 무게도 함께 달라집니다. 그래서 같은 정지는 반복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매번 새롭게 유지되는 선택입니다. 이 과정에서 호랑이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소리를 키우지도 않고 속도를 높이지도 않습니다. 다만 다음 순간으로 넘어가기 위해 지금 이 순간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인간의 눈에는 이런 시간이 쉽게 사라집니다. 카메라는 움직임을 줬고 기록은 사건을 중심으로 남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은 의미 없는 공백처럼 처리됩니다. 그러나 이 동물의 삶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그 공백처럼 보이는 시간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유지한 시간들, 움직이지 않기로 선택한 순간들이 하루를 지나 다음 날로 이어지게 합니다. 이렇게 이어진 선택 덕분에 충돌은 발생하지 않고 부상은 남지 않으며 회복을 요구하는 사건도 줄어듭니다. 눈에 띄는 성과는 없지만 살아남는 흐름은 유지됩니다. 이 방식은 빠르지 않습니다. 효율적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오래 지속됩니다. 환경이 바뀌고 주변의 리듬이 달라져도 이 선택의 방향은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호랑이가 숲 가장자리에서 멈춰 서 있는 모습은 그래서 준비나 망설임이라기보다 이미 선택이 끝난 상태에 가깝습니다. 지금은 움직이지 않는 쪽이 더 나은 순간이라는 판단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생명은 늘 무언가를 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점이 드러납니다. 오히려 무엇을 하지 않을지를 끊임없이 조정하는 존재에 가깝습니다. 움직이지 않음으로써, 위험을 만들지 않고 기다림으로써 다음을 남깁니다. 이 조용한 선택들이 이어져 하루가 지나고 계절이 바뀌고 삶이 계속됩니다. 눈에 띄는 장면 없이 지나간 시간들이 결국 이 동물을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같은 숲 어딘가에서 또 하나의 정지가 조용히 이어지고 있습니다.